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2022년 법원직 시험에 응시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2년 법원직 시험에 응시하신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시험을 잘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가담한 채점 결과 어느 곳에선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후에 시험에 대한 대비를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약 1년여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합격적 점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마주하고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위한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에 중점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해설지가 정답 그리고 영역 난이도 정답 해석 오답 해설 그리고 전문 해석과 그리고 어휘까지 모두 다 정리된 자료가 여러분에게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전문에 대한 해석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익히 보실 수 있는데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져야지만 이후의 시험이 대비가 될 거고 경쟁력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험에 관련된 간단한 총평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중이었습니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여러분들에게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서 보통이다, 중이다라는 난이도의 평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지문의 길이가 평이했고 소재가 여러분들이 아주 낯선 소재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정답의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평이하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에서 변별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 독해에 해당되는 logical reading 13번과 10번 배열 문제가 그 문제였고요. 그리고 오답률이 매우 높은 만큼 해당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한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문법에도 있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19번 문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지식형 지문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잘 분석하는 것보다 서제스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거로 맞고 틀리고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평이한 시험의 기조는 전반적으로 2022년도 구급 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에 있어서의 추세이고요. 시험에 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평이한 문제에선 실수를 내선 안 된다. 그러나 변별력 있는 문항들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가 이후에 2023년의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자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평이한 문제는 실수가 없어야 되고 변별력 있는 문제는 내가 남들보다 한 문제를 꼭 더 맞추기 위한 나만의 경쟁력, 그걸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항의 비율 자체는 문법이 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5문제니까 20% 해당이 되는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독해 문제였습니다. 독해 중에 한 문에는 문맥상 어휘지만 엄밀히 말하면 독해가 파악이 돼야지 어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보다는 독해로 분류가 된다면 전체 20문항이 독해 지문에 해당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 독해를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빨리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결국은 시험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고 푼다. 그런데 무엇을? 긴 문장을.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빨리 읽어내고 그리고 옳은 정답을 골라내는 거죠. 결국은 읽고 푼다. 뭐를? 긴 문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빨리 읽고 그리고 어떻게 푼다? 정확하게 푼다. 이 기본 기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글의 흐름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어쩌면 답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른 시험보다는 되려 조금 애매한 것이 적은 편이었어요. 명료한 답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내가 시간 안에 읽어낼 수 있느냐, 오케이? 문장 단위의 해석이 오류가 없이 정확하느냐, 이 두 가지 관건이 나에게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데 가장 기본이 됐을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풀지 못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읽은 내용에 오염이 됐거나 오류가 됐었을 때도 결과적으로 결과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해를 주력으로 보는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는 구문 독해를 단순히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 적용하는 것은 다르고 안다고 믿는 것과 실제 할 줄 아는 것도 다릅니다. 그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였던 시험이 바로 이번 시험이었고요. 이번 시험이 평이했었지만 한 문항 한 문항 전수 문항 풀면서 저희가 이 문제의 특성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어법 문제였습니다.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밑줄형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형과 동일한데요. 사실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실게요. 우리가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읽는 문장 단위 분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이렇게 세로로 읽는 지문 단위 분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문장 단위 분석이 중요할까요? 지문 단위 분석이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선택지 분석입니다. 결국은 정답을 내는 것은 문장도 아니고 지문도 아니고 선택지죠. 선택지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나한테 길은 4가지밖에 없다. 그 4가지 길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지문을 보았을 때 어법 문제라도 어법을 보았을 때 내 방향성은 명료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열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의 딱 4가지 방향성, 즉 여기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해설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고 본문으로 가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시고 나서 직후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코어로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차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한 강의 진행 방식도 이쪽에 아래쪽에 해설의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고 지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전체적인 지문은 여러분도 보고 오셨고 저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선택지에 대한 근거는 여기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정답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에 대한 해석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설지 전체를 업로드해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저희는 문제 자체 그 본질에 가깝게 선택지에 대한 분석, 정답 근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여기 우선 지금 선택지를 보면요. 이렇게 is랑 a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예,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얘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네, 투부정사를 쓸래, 동명사를 쓸래?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얘는 뭐가 들어갈까요? 관계사냐 아니면은 여러분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이 문제일 수도 있겠고 물론 의문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은 뒤따라오는 문장이 where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 which 같은 경우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것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면 내가 가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명료하게 보이는 거죠. 자, 수일치라고 한다면 앞에 주어에 맞춰주셔야 되겠죠. 투부정사냐 ing나 들어갈 것은 이것 자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무언가가 to와 ing 중에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이 선택지 뒤쪽에 따라져 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비주얼지 진행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게 원과 초승달로 보이시지 않을 거죠?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인지 여부는 문장 뒤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문장의 제1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문장의 주어는 the selection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전명구에 해당이 됩니다. 전명구가 주거나 주어를 수식하지만 주어는 s가 다 없는 단수명사고요. 그래서 정답은 is가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일치? 수일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지는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 지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 지문 해설을 준비하면서
세 군데에 있어서의 어법상에 옳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문제랑 상관없이 지문 자체에서 그 라이팅 자체가 어색한 부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보고 지금 해설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색한데 이게 뭐지 싶었던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자, 이게 분명히 어법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typical variables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input이 있는데 이 input은 타동사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주어도 없고 지금 목적어도 없는 상태니까 관계사로는 어색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갈 거면 was input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 라이팅 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원문이 있는 지문이고요. 지금 제가 제시하는 원문은 100%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 정도를 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건데, 여기 제가 일일이 하나씩 좀 챙겨가지고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원문 자체도 똑같이 input이라고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복습을 하실 때 정확한 정보 용도로만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 문장은 이렇게 쓰면은 어색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히는 that was input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원직에서 종종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을 때 좀 더 올바른 표현, 그리고 장문에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로 한번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as input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이어지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요거는 여러분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여기죠, 여러분들. be used to.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동사 원형,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다. 자, 뭐에 있어서의 요거는 채우기 위해서, 즉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meet이라고 가는 것이 맞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falsifier is possibility in exist,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exist는 동사 중에서도 자동사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문장이 완벽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완벽한 경우이기 때문에 where가 which 중에서 여러분들 문장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where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제시되었으면 올바른 문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번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에 대한 정답은 is to meet where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요약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하다, 통제하다라고 해서 개선과 통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보시면 황폐하게 만드느냐 보존하느냐 반대, 제한하느냐 확대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반대, 요렇게 반대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체크해 보셨고,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약문으로 인디안의 정부는 is trying, 노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뭘 노력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숲에 사는 거죠. without, 뭐 없이. 숲을 이렇게 하는 건 없이. 그럼 목적어가 숲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까 그러면 통제하려고 했는지 개선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확대시키려고 했는지 제한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본문의 내용에서 그러면 인도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본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고요. 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성공한다면 숲의 거주자들은 더 번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그리고 문화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숲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대요. 그래서 야생이라는 것 자체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인도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삶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숲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그게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숲에 있어서의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ruining이라는 말 자체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분. 앞쪽에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without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숲을 망치지 않고 숲을 without 아니하고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하죠. 자, 숲을 망치지 아니하면서도 정통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개선을 하긴 하는 건데 뭐 없이 개선하는 걸까요? 망치지 않고 개선하는 거라서 정답 1번입니다. 앞쪽에 전치사가 with를 쓴 게 아니라 without을 썼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시면서 독해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죠. 초반이라서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아서 아마 잘 푸셨을 건데 가끔 들어서 뒤쪽으로 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못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빈칸 앞에 without 또는 부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망치지 아니하고 즉 보존하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내용도 또 요약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양한 선택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대안의 귀찮게 하는 효과적인 방향 이런 것이 쭉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컴플리먼트 뭔가를 보조하는 보충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막는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쭉 보시면 어떤 some hospital 병원과 그리고 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look for 찾기 시작했대요. 이러한 방법을 병원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자 뭐 대화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았대요. 근데 대화는 누구일까요? 병원이니까 환자랑 근데 그것이 언제래요? 팬데믹. 팬데믹이니까 우리가 지금 유행병,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했대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페이스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모르니까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소통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상식적이고도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최신 소재로 만들어진 좋은 소재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 바로 여기죠. 자, 우리가 얼굴에 있어서의 단서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터치를 찾지 못하는 거. 이런 부재 때문에 언제요? 팬데믹 때문에. There's a greater needs. 더 큰 필요가 존재합니다. Focus on. 다른 사람의 대화의 면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톤과 인플렉션에 대해서 톤이나 억양에 대해서죠. 그리고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또는 상승하는데 소리를 근데 뭐 우리가 상대방을 짜증내는 소리를 그러니까 짜증내지 않게 들리면서 without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without 짜증내게 들리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목소리를 높이는 상대방이 왜 짜증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facial,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단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혁신적인 방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대요.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소통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케이. 이어지는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선택지가 배열 문제고요. A, B, C 모두가 다 있네요. 이걸 먼저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C 중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C가 두 개라고 무조건 이게 정답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끔 들어 B, B, C, C 이렇게 있는데 A를 먼저 보면 손해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C가 두 개라고 해서 무조건 C는 아니고요. 자, 그러나 이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B나 2000, 뭐 예를 들어서 22년 지방직처럼 선택지가 하나로 시작하는 게 B로 시작하는 게 하나였는데 그게 정답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러면 풀면 되는 거니까 선택지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들이 엄마를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엄마를 떠났다는 건 그러니까 낳아준 이게 프라이머시니까 원신이죠. 영장류에 해당이 되는 이런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게 되겠을 때 그때는 자 얘네들이 have to keep on making decision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뭐에 관련돼서 새로운 음식 그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음식이 안전한지 그리고 집
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즉 엄마를 떠난다니까 조금 어미라고 하면 적당하겠다. 이런 어미를 떠나게 되었을 때 영장류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keep 유지하려는 거죠. 결정을 만들 필요가 있대요. 자, 뭐에 대해서 인지 아닌지에 관련해서 새로운 음식이 그들이 마주하는 음식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들어갈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이거 지금 제가 바로 넘기면 정답 부분이 나오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번 by the same token 같은 방식으로 아직 뭔가 방식을 진행한 게 없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약간 어색하죠.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같은 방식이라면 어떤 걸 뭘 진행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럴 부분은 없고 이제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B번 식물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강력한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면 자 그럼 보세요. 그 식물이라는 것이 자 특히나 강력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선 그 식물이라고 해서 어떤 식물을 직접 맛보고 했는데 독이 있다면 이런 얘기니까 나쁘지 않아. 왜? 아까 자 새로운 음식이라고 했고 음식이 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C에서 그들 스스로가 이용을 하는 건데 뭐를 실험의 도구로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is one option 하나의 선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실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 C에 해당되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는 영장류가 음식이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류 스스로 복수잖아요. 요거를 이제 어디로 받아주는 걸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영장류가 그들이 되는 거고 그들 스스로를 실험의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들 스스로가 바로 영장류가 되는 거죠. 자,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 확인하면서 사회적 영장류라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음식을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실험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그 집단에 있어서 하나의 멤버가 나무로 가는 거예요. 가서 잎사귀를 조금 먹어보는 거야. 잎사귀를 조금 먹어보고 그리고 하루 정도 기다리는 거지. 왜? 엄마가 있을 때는 어미들은 경험치로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런 새끼 영장류들은 모르니까 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먹어보고 하루 딱 한 명만 가는 거야. 한 명만 가서 자기가 실험 두고야. 내가 직접 이런 실험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시험 매개체가 돼가지고 시험체가 돼서 내가 직접 먹어보고 하루 기다리는 거.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기다려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잎사귀를 먹었잖아요. 그 잎사귀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 만약에 그 잎사귀가 품었다면 오케이 여기서 have는 동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 잎사귀가 어떤 식물을 품게 되었다면 독성 물질을 가졌다면 자 우선 샘플러 시스템 그 샘플러 시스템이니까 그 한 명 있죠. 멤버 중에 한 명이 갔던 그 시스템이라는 거 try to break it down 그거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샘플러가 먼저 들어가서 괜찮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고,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동물이 아프게 되면 다른 동물들은 그 나무로는 자 뭐다? 안 갈 거다. No other animal will go into that tree. That's a cue being the given a social cue. 이게 바로 결국은 사회적 신호다. 즉 한 명이 갔는데 그걸 막 아파서 정말 막 죽을 수도 있고 막 떼굴떼굴 구릴 수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군집들은 안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샘플러 시스템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프게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같은 이유로 sampler feels fine. 그러니까 샘플러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먹었는데 괜찮아. 맛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먹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가 가서 맛을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샘플러 시스템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집단은 사교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결과다라고 해서 social cue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A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정할 때는 A, B, C 모두가 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B가 여러분 그 식물이 특별히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려면 먼저 실험이 있어야 되니까 B는 아니죠.
그리고 C에서 같은 이유도 아직 뭔가 이유가 상당히 거 아니까 A에서 B로 가느냐 A에서 C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ood, better, best 해봤는데 뭐가 더 좋은지 하나씩 지워가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점점점 지워가면서 접근하셔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배열 문제가 조금 제일 어려웠던 문제,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다 이야기 나눌 수는 없지만 문제를 삽삭배, 삽입, 삭제, 배열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삭제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삽삭배 문제들에 대한 경쟁력은 반드시 제고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같이 고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들어갔고요. 이제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가 우리말 선지로 제공되어져 있고요.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3, 4, 1, 2 순서대로 3, 4, 1, 2 이렇게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정한 규칙은 바뀌지 않으셔야 확률을 점점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반부에서 먼저 읽고 위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어느 쪽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평소처럼 3, 4, 1, 2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장은 내용일치이기 때문에 어떠한 스킬보다는 테크닉보다는 여러분 직접 문제를 푸시고 읽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자, 한국으로 돌아갈 교통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인과 결혼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잘 보실게요. 이 부분입니다. Other Korean, 다른 한국인들인데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력이 없었대요. 트레인 피, 그쵸? 여비, 기차 비용이 없었다는 거죠. 자, 뭐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지 항구로부터 가는 그런 비행지 그런 곳으로 가는 그런 여행비가 없었대요. 자, 그리고 among them, 그들 사이에는 어떤 그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인 부인, 자 결국은 일본인 배우자가 있었고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들었습니다. 뭐 다시 더 납득이 되게 만들었는데 뭘 만들게 되냐면 to stay in Japan. 일본에서 머무는 것이 더 낫게 만들었다. 즉 여러분 일본 배우자가 있고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본말을 쓰기 때문에 굳이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선택지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교통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본인과 결혼했다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가 틀렸죠.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인과관계나 선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가서 일본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일본인과 결혼해서 애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정확하게 문제행에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것도 원문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본문과 정답과는 관련이 없는데 perpetrated라는 단어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원문 한번 보니까 원문도 그대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타동사라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여기에서 who were 이라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걸 다 지워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뒤에 어차피 were so repressed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복습 나중에 하실 때 명료하게 보시라고 제가 문제 근거 제시했고요. 정확하게 그 근거에 대한 자료들도 함께 놔두도록 할 테니까 추후에 원문이 궁금하신 학생들은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에 대한 모든 귀속은 다 이쪽에 권한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한국으로 돌아갈 교통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인과 결혼했다가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보실게요.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니까 지문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네요. 지문도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택지를 보면 부모님과 아이들을 지원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워크 스타일이라는 스타일에 대해서 adapt, 적응하다라는 뜻이고요.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개발하다, 그들의 신호를 뭐하다? 개발하다. 수신호 같은 것들을 개발하다, 발전시키다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지원하는 건지 적응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개발하는 건지에 대해 방향성을 미리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빈칸 문제입니다. 그럼 빈칸에 해당되는 문제, 여기 몇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자, had to 뭐뭐 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시를 해서 보시면 따단딴. 자, 우리는 어떤 판정관, referee를 보고 on fire를 보는데 이 양반들은 그들의 뭐를 사용하는 거야? 팔과 손을 사용한다. signal, 신호를 주는 direction, 방향을 선수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 job이 있고 사람들은 had to 이렇게 해야만 한다. 뭘 해야만 한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어떤 수신호를 보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손과 팔로 하는 건 신호잖아요. 그러면 out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뭐 경고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뭐 손과 팔을 이용한 거죠. umpire도 심판이고 여러분들 referee도 심판이죠. 그러면 손으로는 수신호를 개발했다는 거. 즉 미리 우리가 선택지를 보면 알 수 있었지만, 자, 우리가 sign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develop their signing. 그래서 미리 먼저 읽고 들어가는 거죠. 물론 저는 일부의 내용을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다 읽고 결정한 겁니다. 대신 다른 게 있다면 선택지를 먼저 가서 내가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싸워야만 하는 건지 개발해야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가 근거를 더 명료하게 잡은 거죠. 차이는 먼저 읽고 내가 이 답에 필요한 근거를 찾는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들어간 거죠. 자, 이어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 일치고요. 우리말 선택지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얘는요 3, 4, 1, 2로 읽었는데 정답이 1번이에요. 자, 한 기관의 실험 결과 동문과 달리 19개의 발암물질 중에 7개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숫자가 보였을 때 더 빨리 반응하자라고 말씀드려서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고유명사라서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쓴 경우 이런 것들은 멀리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여긴 또 아라비아 숫자라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대자 이하가 주목되는데 19개의 화학 성분이 있는데 이런 거 알려져 있는 거예요. 뭐로 알려져 있냐면 암을 인간에게 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섭취되어졌을 때 오직 이렇게 알려진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 19개 중에서 오직 7개만이 암을 쥐한테서 발견시켰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that 이하가 주목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전명구예요. 그러니까 out of 19개들 중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 19개들 중에서 자, 그러면 이것들이 섭취되어졌을 때 they were taken 그 약들이 섭취되었을 때 인간에게 암을 발휘시킨다는 19개들 중에서 오직 7개만이 쥐에서 암을 발생시켰다. 즉 19개가 인간에게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험해보니까 쥐한테 한 7개. 여러분들 인도적으로 사람한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사람한테 일부러 먹일 수는 없으니까 포유류 중에서 쥐한테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내용 중에서 지금 보시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하나 따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지문도 읽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하고 and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이상해서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and가 아니라 on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 이러면 하실 수 있게 하고요. 명료하게 이것도 자료에 대해서 근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상 and가 아니라 on이에요. 그냥 관사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명료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암물질 중에 인간에게가 아니라 쥐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8번 한번 볼게요. 문맥상 쌤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글의 흐름을 묻는 거예요. 근데 글의 흐름 중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빼면 삭제잖아요. 그래서 어색한 걸 빼는 건 삭제인데 여기는 어색한 문장을 빼는 게 아니라 어색한 단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 문제를 손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맥상 어색한 어휘는 핀셋으로 고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섬세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오답률이 높지 않아서 여러분들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찬물 샤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화씨로 볼 때, 페른하이트로 볼 때 70도씨 아래에서 우리가 찬물을 하면 샤워를 하는 것을 얘기할 때를 우리가 찬물 샤워라고 하는데, 그 찬물 샤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구 about 뭐와 관련된 how exactly cold shower help people to lose weight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는 연구인데 about 뭐에 관련된 연구래요? How exactly 의문사. 자, 여기까지요. 주어 cold shower가 help 돕는다. 사람들을 자, 뭐 하도록 돕는 거예요? lose 목적격 보호입니다. 살을 빼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된 얼마나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된 연구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끊어주셔야 돼요. It's clear 명백하다. 살 빼는 것에 관련돼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있어서 연구가 아주 명확하대요. 오케이. 찬물로 샤워하면 사람들이 살 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료하게 근거가 나와 있구나. 왜? clear 하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말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clear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unclear? 그냥 여러분들 clear 안 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명백하다, 안 명백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명백하다, 명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잡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it does show that cold water can even out the certain hormone level, heal the gastrointestinal system이라고 해서 이거 좀 어려운 단어 여러분들. 자, gastrointestinal에서 위장의 시스템을 치료하고 호르몬의 특정 수준을 평균적으로 분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뒤쪽에 보면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자, it does show that 대절 이하를 보인다. 찬물 샤워라는 것이 can even out 특정한 호르몬의 수준을 유지를 시켜주고 자, 우리가 위장 관계에 있어서를 치료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그러나 긍정적이야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찬물 샤워가 도움이 돼 라고 했다면 앞쪽에서는 별로 안 돼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확실히 이건 도움이 돼 라고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이게 된다면 앞쪽에서는 별로야 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왜? 그러나니까. 별로야. 근데 이런 데는 확실히 도움이 돼 라고 하는 게 어울리겠죠. 근데 별로야 라고 말할 부분에 우리가 clear, 명백해 라고 했기 때문에 어색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은 clear가 아니라 unclear. not clear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단어로만 고친다면 unclear가 되겠죠. 명백하지 않습니다 라고 들어가시는 것이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9번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도 역시나 요약문 여러분들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능력을 묻고 있는 건지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먼저 우리가 요약문 한번 보죠. 요약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collaborating style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업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자 결국은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자 큰 가치를 여기다 두는 사람일 때 협업 스타일이라는 것은 큰 가치를 여기에 두는 사람들에게 쓰이는데 반면에 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이거는 반대의 a person who prepare 자 choose the compete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compete 경쟁 스타일을 선택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협업하는 것을 협업 스타일에서는 뭐를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이걸 선택할 것이고 경쟁 스타일은 뭐를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재정적인 능력, 돈과 관련된 거, 시간을 절약하는 거, 상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효율성, 효과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어떤 상호 활동인지 아니면 우리가 평안함을 나타내는 건지, 시간의 효율을 나타내는 건지, 지속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각각이 우리가 collaborating style과 competing style이 각각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나오죠. Collaborating style이라는 거 tend to solve the problem in a way that maximizes the chance that the best result is provided for all involved. 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결과라는 것이 제공되어지는 확률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Collaborating style은 바로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결과가 최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게 collaborating이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뚠뚠뚠뚠뚠뚠뚠. 오케이. 여기 뒤쪽에 보면 however, the competing style tend to resolve conflict quickly. 여기서는 여러분들 compete 그러니까 경쟁 스타일의 사람들은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것에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등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collaborating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에 관련되는 건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간접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컬라보레이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결과를 낸다는 것은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상호의 이해랑 관련된 것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뒤쪽에 보면요. 우리가 갈등을 빨리 해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빨리 해결한다는 것은 time efficiency. 시간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호에 있어서의 의해라는 거는 여기도 관련이 있죠. 자, 우리가 creating trust 신뢰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 약속을 만들어낸다고 하셔도 되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mutual understanding인 거고 뒤쪽에는 시간의 효율. 왜?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것은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A는 없고요. B냐 C냐를 먼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결국은 the combination of analysis, practice라고 나오는데 analysis와 practice에 있어서의 결합은 이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러나 they were not taken serious by some 그들에 의해서 몇몇에 의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B와 그룹 of pioneer 그러니까 개척자의 그룹이라는 것은 다른 과목으로부터 학과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연구에 있어서의 가치를 바라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갈등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B와 C의 관계만 먼저 확인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그러나와 그들이라는 게 반드시 앞쪽에 언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B를 선택했다면 앞에서 그러나 그들이 있고 그들이 슈퍼파워즈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 같은 건 문맥상 봤었을 때 일부에 의해서 슈퍼파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가 아니라 앞에 무언가가 일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슈퍼파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they가 아닌 이유가 여러분 B가 아닌 이유가 they를 받아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B가 먼저가 아니라 C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무슨 또 한 번에 더 우리한테 도전이 있냐면 여기서 they를 그럼 받아주는 게 C 끝에서 바로 they를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A나 예를 들어서 지금 they라는 것 자체가 B에 있죠. A 끝에서 받아주는지를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먼저 최전선에서는 이 they가 여기에는 없다라는 걸 먼저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잡는 걸 먼저 잡아주시고 그럼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갈등에 있어서의 해결이라는 건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의 뭐에 있어서 역사적 진화라는 것은 1950년과 1960년의 모멘텀 이때 번성하게 되었는데 뭐에 있어서 Cold War 전쟁이 핵무기 여기에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핵무기 발달과 그리고 슈퍼파워니까 초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의 발전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위협했던 시기가 바로 Cold War, 냉전 시대 때고 그때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만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B에서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의 몇몇에 의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몇몇에 의해서 이것들이란 것, 즉 슈퍼파워, 초강대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어색하죠. 문맥상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는 누구냐? 우선 먼저 C를 먼저 읽어볼게요. 어떤 파이니어, 즉 선구자들에 대한 그룹이 있었는데 다른 그 과목에 있어서의 선구자들은 결국은 어떤 갈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가치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현상으로 보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이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국제 간에도 생기고 우리가 국내 정치에도 생기고 산업 간에도 생기고 커뮤니티에도 생기고 그 밖에 개인들한테도 생깁니다. 이게 견해예요. 이 견해인데 이 견해에 있어서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바로 B로 가야 돼요. However, 그러나 they were not taken. 이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hey는 앞쪽에서 이런 pioneer, 선구자들이 가졌던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집단 내에서도 생길 수 있고 국제 간에도 생기고 국내에서도 생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they were not taken.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바로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 D에 A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느 쪽에서 먼저 잡아야 된다? B는 아니다. 이걸 먼저 잡아내야 되고 C가 먼저 온다를 잡았으면 여기 있는 they라는 것 자체가 C에 나와 있는 이런 우리가 선구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B에서 먼저 받아주는 거. C 여기서 B에서 먼저 받은 거. B가 they죠? they에서 먼저 받아주는 걸 찾아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들어가서 뭐에 해당되는 거? 이런 관행에 있어서 분석, 관행과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의 결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이 reconcile,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나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보면 그러나 이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고 다시 A에서 이런 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B번과 A번은 한 팀이에요. 그리고 이쪽 선구자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여기 선구자들의 이야기는 B와 A와 동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However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스킬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명료한 글의 흐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체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선구자들이 다른 이런 영역에 있어서 온 선구자들이 이런 갈등을 연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 가치다. 갈등이라는 건 어느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선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그러나 이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 가치가 제한되어져 있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치라는 것이 가치로 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가치로 보지 않았다. 가치로 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econcile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론은 B라는 것과 A라는 것은 맥락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B, A 요 사이에서 그러나가 들어가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였던 게 결국은 C로 확실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근거라는 부분이 글의 흐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고 이 they가 뭘 명시하는지를 문맥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해석 능력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지는 파트입니다. 이번엔 ABC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 어법에 맞는 문제네요. that과 what을 묻는 문제 뒷단원 문장 완전 불완전으로 우선 찾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시제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또는 과거 동사의 가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always unintended. 의도되어지지 않는 결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유도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there are 무엇? 이게 이 자체가 맞는 문장이에요. 이걸 유도부사라고 하기도 하고 유도대명사라고 또 현대영어에서 말을 하는데 이 자체가 우선 맞는 문장입니다. There 비동사, 명사 맞는 문장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what 계열은 아니죠. 관계 대명사든 의문 대명사든 뒷단원 문장 불완전해야 되고 얘는 완전하기 때문에 대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뒷단원 문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로마라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로마라는 역사적 도시가 마스터 플랜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플랜이라는 것 자체를 가졌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를 쓰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과거의 had고요. 마지막에 지금 보면 with가 붙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filled with 여기 process라는 선행사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A process that was filled with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fill 자 A with B예요. 원래 A를 B로 채우던데 자, fill과 with가 만났다는 건 사단이 났다는 거죠. be filled with 이렇게 수동태가 됐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밑줄 안 친 부분에 with be가 있다는 건 앞쪽에 filled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filled with. 그래서 여기서는 filling with가 아니라 filled with 해서 filled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2번에 들어갈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하는 방식에서 보신다면 11번 그리고 12번 그럼 이것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Focusing on educating young people. 우리가 포인트를 바로 여기로 잡아야죠. 선택지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이건 순기능 말이니까 포인트는 여기로 가는 거고요. 자유거래를 금지한다. 여기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과 강화를 시킨다. 그들의 권한에 대해서 집중 강화를 시킨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권한 강화라는 건 알 수 있겠고 자, 속성을 포기합니다. 자,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의 properties. 자, 우리가 여기선 속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네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건 이제 나눠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넘겨주는 거, 양도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나눠주는 건가, 재산을 준다는 얘기인가, 요거까지 한번 보셨어요? 근데 뒤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답의 근거를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뭐의 연결이, 그러니까 물과 권력의 연결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조는 vast network. 자, 뭐에 있어서 여러분들 aqueduct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서 밑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아쿠아니까요. 물을 움직이는 duct,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을 움직이는 길, 그 수송로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전체적인 이 땅 영토를 통해서 그들이 통제하는, 그들이 관리하는, 통제하는 그 영토를 통해서 이것들은 지금까지 many of which 많은 부분이 intact, 우리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야. 물과 그리고 힘의 뭐에 있어서 연관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물을 잘 다루고 그런 게 결국은 권력, 권한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마지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워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로마의 정부의 지도자들은 길을 지었고 다리를 지었고 워럴 시스템,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 수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방식으로서 통치의 방식으로서 결국은 그들의 권한, 여러분 권한이죠. 이게 파워를 다시 말하는 거죠. 그들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3번이죠. 미리 여러분들이 이게 권한이라는 것 그리고 뭔가를 이 왕권이라는 걸 강화하기 위해서 물을 관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다리도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왕권을 강화하고 지도자들의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잖아. 치산치수.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하는 게 뭐 왕의 덕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권위를 집중시키고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power, 권한이라는 말, 이렇게 힘이라는 말과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13번입니다. 그럼 13번도 오답률이 2위를 다투는 문제인데요. 해당되는 문제에 B로 시작할지 C로 시작할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호함, 불명확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것은 심지어 좋은 뉴스도 나쁘게 들릴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 주제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지속적인 여러분이 위가 아파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자, 너를 어디로 보내줘? 랩으로 보내줬대요. 테스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하라고 보내준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B로 시작하는 게 먼저냐 C로 시작하는 게 먼저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B와 C 요 관계인데요. 우선 A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안 봐도 돼요. 우선 볼게요. 한 주 뒤에 당신은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다시 불려져 나갔으면 콜백 불려져 갔다는 거죠. 호출받고 갔다는 거, 연락받고 갔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B. 그 다음에 이제 C로 갈게요. 아마도 it is cancer,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C도 괜찮네요. C도 괜찮은 게 아마도 그들 이건 암일 수도 있는데 그들 놓쳤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놓쳤을 수도 있다는 거 우선 놓쳤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뭐 시험 결과 아무 문제 없는데요. 우리 테스트 해보셨는데 김아무개 씨 이거 질병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네들 놓쳤나? 이런 놓쳤나라는 생각을 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놓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로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B로 먼저 가는 거죠. 왜? 랩으로 갔다 실험실로 보내줬다. 그러니까 실험체가 됐다는 건 여러분들 결국 뭐가 될까요? CT도 하고 MRI도 하고 생체 검사도 했어. 그래서 랩실로 갔는데 그 실험실로 갔다는 거 여러분의 그 어떤 이런 신체 조직 같은 걸 뜯어가서 그 실험실로 가서 결과를 보려고 랩실로 간 거예요. 랩실로 갔어요. 그래서 한 주 뒤에 여러분이 그 결과를 들어갔는데 당신이 자 그녀의 사무실, 그러니까 여자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당신 의사 선생님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에게 테스트가 모든 네거티브, 여러분 이 네거티브는 부정적인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양성과 음성을 이야기할 때 positive라는 것 자체는 양성이고 negative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negative라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테스트가 음성. 왜? 미소를 지면서 질병 생겼어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 미소를 지으면서 다행히도 음성이시네요. negative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를 부정적인 해석하는 순간 내용이 완전히 달리 가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렇게 B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A번 And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당신의 즉각적인 안도는 이상한 당신의 불편함의 감정으로 교체되어질 겁니다. A, C. 아마도 그들이 이것을 놓쳤을 수도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런데 우선 C도 너무 괜찮은데 우선 당신의 감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얘들이 놓쳤을 수도 있어라는 의심이 커져가는 거죠. 감정에 대한 설명이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김아무개 씨 괜찮으세요?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하다. 그래도 계속 속은 아픈데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 다음 순간 얘네들이 내가 질병에 걸린 걸 놓쳤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Maybe this cancer라는 부분은 C가 맨 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신을 랩실로 보내요. 한 주 뒤에 결과를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음성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당신의 즉각적인 안도를 했죠. 왜 음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불편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 어딘가에 설명할 게 남아있다. There has got to be. 그럼 there has got to. 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has got to. 설명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분명 위가 계속 아프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의심이 커지는 거죠. 아마도 암일지 모른데 쟤네들 놓쳤나 봐. 이게 더 최악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 맨 첫 번째 위에 모호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편해서 좋은 뉴스도 나쁜 뉴스로 바꾼다라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잖아요. 괜찮다는데 괜찮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번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B, A, C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14번입니다. 그러나 이 효과라는 것은 reverse,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14번도 여러분들이 이게 오답률이 높은 문항인데요. 그러나 그 효과는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반대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효과라는 것이 반대가 된다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요 글 뒤에가 마이너스가 오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면 이게 플러스가 오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마이너스 효과가 온다면 사이드 이펙트라고 보통은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효과라는 건 긍정적인 건데 이 뒤편을 봤었을 때는 리버스가 된다고 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사람들한테 가볍게 입고 오세요. 캐주얼로 옷을 입고 오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enable to save money, 돈을 더 절약하게 만들고 더 평안하게 느끼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를 출근할 때 정장 입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캐주얼 입고 오세요. 얼마든지 편하게 입고 오세요 라고 회사에서 말을 했어. 그러면 이게 사람들한테 돈도 절약하게 해주고 이게 출근복 안 사도 되니까 그리고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In addition to the normal workplace, 정상적인 일터에서의 의복에 추가로 사람들은 워크플레이스 캐주얼, 그러니까 일터 전용 캐주얼을 사야 된다는 거죠. 왜? 평소에 목 늘어난 옷 입고 진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캐주얼을 입고 오라고 한다면 회사에 맞는 캐주얼을 또 사야 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입던 파자마를 입고 그리고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가지는 못하니까 이게 처음에 의도는 편안하다. 회사도 이제 편하게 티셔츠 입고 가도 되니까 좋다라고 했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그 효과는 그런데 역이 돼버린 거야. 역이 돼버린 거 반대가 되는 거야. 왜? 일터를 위한 캐주얼을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쪽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자, relaxed. 근데 뒤쪽에서는 여러분 일터를 위한 걸 또 workplace 캐주얼을 또 사야만 한다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건 돈을 또 더 쓰는 거고 또 스트레스 받죠. 뭐 입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2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바지를 입고 회사에서 와도 좋다는 거야. 좋아. 그럼 집에서 진짜 입던 반바지 입고 가실 거예요. 그래도 약간 정장 느낌 나는 반바지 사야 되니까 더 고민인 거야. 돈도 많이 들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reverse라는 말과 그러나라는 말을 잘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14번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요. 자, 15번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택지 전수에 대한 문항은 여기 다 분석을 해놨고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기를 잠깐 보실게요. 주어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해석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Deciding on a way of recording, 기록의 방식에 decide on, 결정을 하는 것과 자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deciding 하나와 결정하는 것과 analyzing 하나를 더하면 이거는 결정과 분석이면 아가 맞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얘는 문맥상 이렇게 하얀색으로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deciding 자체가 주어고 on부터 시작해서 recording 이거 1번과 analyze 요거 2번이 요거 두 개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걸 수식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on way of 이것도 어차피 전명구니까 주어는 deciding 동명사 하나인 거야. 즉 analyzing이 1번과 병렬이 아니라 분석과 기록이라는 것이 방식을 꾸며주기 때문에 주어는 단수 취급해서 얘를 is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동명사 두 개로 봤는데요. 괜찮아. 그런데 해석이 분석과 기록의 방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결정과 분석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아가 아니라 is가 맞습니다. 오케이. 복합관계 여기도 whichever way라고 해서 way를 꾸며주는 복합관계 형용사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도요. 여러분들 제시해놨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재소자를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오케이? 재소자 교육이죠. 여기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건 재소자 교육. 범죄 행위에서 생기는 흥분과 쾌감이 범죄를 유발. 흥분, 쾌감, 범죄 유발. 엄격한 형벌 제도와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범죄 줄일 수 있다. 오케이. 엄격한 제도, 범죄 줄임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요. 세밀하고 꼼꼼한 제도를 만들어 범죄 피해자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범죄 피해자를 돕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잡고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콜. 그거를 우리가 재교육인지 범죄 유발의 원인인지 자 범죄를 줄이기 위함인지 또는 피해자를 돕는지 이거에 대한 포인트로 갖고 가는 건데 미리 딱 보니까 몇몇의 범죄자들은 자 뭐에 참여한다. 불법적인 행위에 왜냐하면 그들이 흥분을 사랑한대요. 스릴을 사랑한대요. 범죄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흥분을 얻으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와, 진짜 끔찍하다. 자, 이런 흥분에 대한 필요는 뭐 하게 된다?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뭐에 있어서의 자, apprehension, 체포라든지 자, 뭐에 있어서의 punishment. 즉, 내가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뭐 한다는 거. 거기에 다 맞선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흥분이 너무 범죄를 일으켜서 생기는 흥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정답은 2번. 그죠? 범죄에 생긴 흥분과 쾌감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국은 정답 2번이고요. 이어지는 파트는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죠. 직업, 약, 편안함, 교육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명사로. 그럼 이제 빈칸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아기 원숭이들은 자, 그 와이어로 된 엄마에게 갑니다. 어미로한테 간대요. 음식을 위해서 철사로 된 엄마. 철사로 된 엄마?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철사로 된 어미를 제시를 했고 테리 클로즈는 그 담요 같은 거거든요. 담요. 그 담요 까끌까끌한 그 아니 부드러운 그 느낌이죠. 그걸로 된 엄마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원숭이들 새끼들 사이에도 줬더니 근데 그 철사로 만든 것에서는 자 우리가 우유를 공급할 수 있게 철사 안쪽에다가 그런 걸 심어서 넣었고요. 하나는 그냥 이 모양을 이렇게 옷감으로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어미 모양을 해서 보냈더니 얘네들이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 자 이런 아기 원숭이들은 자 뭐 하려고 갔대요. 와이어 마더로 갔대요. 푸드 음식을 위해서. 근데 압도적으로 그들은 선호했고 더 눈에 띄게 더 많은 시간을 따뜻한 테리 클로스 마더 즉 테리 옷감으로 되어진 엄마한테 갔다라는 거죠. 따뜻한 테리 옷감의 어미는 자 음식을 제공하진 못했지만 그들은 따뜻함을 제공했죠. 따뜻함. 그러니까 담요 모양으로 원숭이 어미를 만들었고 철사로 만들고 안에다가 우유를 심었단 말이지. 그런데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우유를 먹긴 먹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철사가 아닌 따뜻한 옷감으로 감싸져 있는 어미에서 시간을 보냈다. 가짜 어미에서. 그건 왜 그럴까? 이게 실험을 한 거죠. 그럼 원숭이라는 이런 이 종은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먹을 게 중요하니? 아니면 따뜻한 옷감이 주는 게 중요하니? 그럼 따뜻한 옷감이 뭘 주겠어요, 여러분들? 따뜻한 옷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따뜻한 옷감이라는 것이 원숭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진 않았죠. 자, no food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제공한 게 뭐가 된다? 편안함을 제공한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놓칠 수 있어요. 자, 뭐에 있어서의 우리 나는 I was raised for adoption. 자, 뭐에 있어서의 내가 입양을 위해서 나는 나타났다. 우리 생물학적인 부모님에 의해서 입양을 위해서 풀려져 나왔다라는 건 입양이 되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즉 부모가 풀어줬다는 건 내 부모가 직접 입양을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By my biological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서 풀려져 나갔다는 건 생물학적 부모가 놔줘서 입양이 됐다는 거죠.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서 입양되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 10년을 내 인생에서 고아원에서 보냈으면 오케이 좋아. orphanage에서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내가 was released가 되어졌고 내가 spent가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이게 다 과거 시제고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뒤쪽에도 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제가 다 과거의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하는데 이것만 현재 시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spend가 spent로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 주셨고요.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인데 요거 좀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suggest라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학자들은 suggest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suggest라는 것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어의 종류는 ing를 목적어 간 쓸 수가 있고요. suggest라는 것은요. that을 쓰고 주어 동사를 목적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ing를 suggest 제안할 수도 있고 대절 이하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얘네들은 타동사예요. 타동사고 목적어를 쓰는 거고 얘도 타동사고 절을 목적어로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저렇게 쓰는 애는요, suggest people to use.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suggest 목적어 투부정사라고 해. suggest 목적어 투부정사. 여러분 비주얼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위에 보세요. 동사 목적어 보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건 suggest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건 suppose가 있어요. 여러분. suppose. 근데 이건 문맥상도 맞지 않지만 suppose는 이런 오형식이 가능하지만 suggest는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써야만 한다고 제안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또 should가 생략이 돼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제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should가 생략이 되더라도 뒤에 동사 원형만 남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접속사도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생략이 가능하고 이 should도 생략이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to만 없애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to만 없애면 끝나는 부분이고요. to use에서 to 빼고 그냥 use 이렇게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suggest가 가지고 있는 문형의 특징을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거죠. 왜? 들어가서 분석하거나의 여지가 아니라 suggest 또는 뭐 suppose 같은 이런 동사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이걸 많이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리거든요. suggest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로 뭐는 ing를 쓴다. 또는 suggest 다음에 대절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쓴다. 이렇게 먼저 배경이 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to만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한번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9급에서. 그래서 여러분 법원직은 법원직만의 룰이 있고 스타일이 수능 스타일로 어법의 밑줄형이나 선택형 문제가 출제가 주로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 suggest라는 요거에 대한 히스토리는 또 9급에 지방이나 국가직 직렬에 있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변별력 문제였거든요. 오답률이 가장 문법 중에서 높은 문항이었습니다. 왜? 지식형 문제였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어지는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통계학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외향이라든지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도 상당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문화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간을 하는데 이거 위에 근간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rather than 측정 가능한 증거라기보다는, 그럼 여러분 측정 가능한 증거라기보다는 여기는 측정이 불가능한 증거가 아닌 추상적인 것,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요. 왜? 여기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을 지금 썼어요. 이 rather than. 이 표현에서 보면 여기 있는 걸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B라고 했었을 때 이 B라기보다는 A는 속성이 반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측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면 여기는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우선 요거와는 정반대다라는 걸 잡는데, 선택지에 보면은 통계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측정할 수 있는 증거기 때문에 1번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2번은 자, 편견? 측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편견은 반대가 되죠. 왜? 측정할 수도 없고 이게 추상적인 거니까 괜찮아요. 3번 외모. 증거가 아니라 외모, 외향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증거가 아니라 환경? 근데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하긴 하지만 측정은 가능한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2번, 3번 갖고 시작을 해보니까 이런 논쟁이라는 것이 계속 순환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게으르다는 걸 알까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선동자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낮은 생산성이라는 것이 게으름으로부터가 아니라, 자, 그리고 노력의 부족으로부터가 아니라, but from 어디로부터 온다? 자본의 투입량에 대한 부족 때문이라는 것. 자, not A but B입니다, 여러분.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그래서 A에다가 from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from 뭐가 들어간 거죠. 게을러서가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투입이 부족해서입니다 라는 거야. 결국은 가난한 건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그냥 자본이 부족해서 그들이 산출물이 작은 거라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어떤 문화에 있어서의 해석에 우리는 측정 가능한 증거를 사용한다기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추론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잘못된 생각, 추론 관계는 외향이랑 상관이 없고요. prejudice는 선입견이란 뜻인데 그 선입견이라는 것을 뒤에 가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더 명료하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자본이 적으니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1번입니다. 들어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나 음식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이 싸졌다고 더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나 농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펜제라고 해서 재화에도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고 기펜제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보통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그러나 수요는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앞쪽에는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라는 부분이 제시된다라면 명료할 수 있겠죠.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아니면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입니다 아니면은 경제 상태는 탄력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유연한 게 앞에 나오고 뒤쪽에는 그것에 있어서 유연하지 않은 대처에 해당이 되는 것 이런 게 들어가는 자리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게 나오죠. 앞쪽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공급과 수요 사이에 찾게 됩니다. 시장은 새로운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러나 음식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탄력적이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농부들을 해고한다는 것 자체가 공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산업재화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직원들을 해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안 생겨요. 공장 노동자가 10명에서 8명을 줄이면 당연히 공급량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고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농부를 해고한다라고 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수는 없다. 자, 당신이 나를 자를 수는 있지만 당신이 내 땅을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fire. 결국은 해고를 하는데 사람은 해고가 되지만 사람을 해고해도 어차피 땅에서는 계속해서 재화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사람은 안 쓰면 되고 공장 가동을 안 하면 되는데 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언가는 계속해서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일반 재화랑 다르게 수요라는 것이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고 농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으면서 농장에 대한 farmer, 농부를 해고한다라는 얘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내용은 균형점을 찾는다. 뒤쪽은 유연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몸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몸의 유연성. 자, 그리고 eating well. 운동에 있어서 잘 먹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 과도한 시기에 의해서 야기해진 과도한 시기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개선 기술. 지속적인 훈련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몸이 유연한 거, 잘 먹는 거, 과도한 시기, 지속적인 훈련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자, 건강한 시기 없이 뭐에 있어서의 당신의 훈련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시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중요해서 그럼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영양에 관련된 얘기 몇 번에 나오죠? 네, 2번에 있네요. 자, its importance 중요한 건 운동할 때 잘 먹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And the worst scenario 뒤쪽에서 최악의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쭉쭉쭉쭉쭉.
자, 충분한 식이 없이. 오케이. 식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충분한 식이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 2번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작품.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려. 작품이라 그랬어. 제 작품을 방금 봐가지고. 자, 보세요. 미술 작품이라는 것에 미술 작품은 감상. 여기 좀 차이네요. 자, 미술 작품의 가치는 정해져 있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대중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미술 작품 감상은 사람으로 인해서 완성된다. 감상은 작가의 숨겨진 의도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인지 미술 감상에 대한 이야기인지 요거 중에서 자, 우리가 뒤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보는 사람이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그리고 예술 작품의 의미의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즉 만든 사람의 작가의 의도에다 마지막에 보는 사람의 의견이 더해지면 완벽하게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은 You are the only. 당신은 유일한 비평가입니다. 중요한 count. 우리가 count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중요한 유일한 비평가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고 이 작품을 마무리해야 된다. 왜? 보는 사람의 마지막에 그 작품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준다. 즉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까지가 마무리 이 작품의 최고의 완성이다. 만든 사람으로 끝이가 아니라 감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완성하는 요소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미술 작품에 감상하는 사람을 인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일치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우선 먼저 북미 출신 이주민들이 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2번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예, 뒤쪽에서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문화라는 것은 대단히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들 보세요. Be influenced by 뭐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뭇에 의해서 거대한 유럽의 migration, 이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아까 북미라고 했죠. 정확하게 제시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북미 출신 이주민들이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25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존하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인물이나 어떤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문제는 내용일치 않는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여기서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3번 출연한 영화가 1941년 영화제에서 세계 부문을 수상했다. 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영어로도 1941이라고 제시가 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숫자로 제시됐을 때 멀리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세계 부분에서 수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1941 찾고 수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1941은 멀리서도 볼 수 있고요. 선밸리라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자, 이 세레나데라는 작품이라는 것이 세계 아카데미 어워드에 뭐를 여러분들 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면 후보를 받았다는 거죠. 후보. 그래서 그녀가 연기했던 그 작품이 후보에 올랐다는 거지 실제로 수상되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노미네이션이라는 걸 받게 됐다라는 거죠. 노미네이션은 후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후보에 오르게 됐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뒤쪽에 이게 상을 받았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상했다라는 말이 언급하는 것이 자,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수문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푼다라는 기본 모토. 결국은 문장 단위에 대한 구조 분석이 우리가
정확하고 빠르게 됐었을 때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언어적인 능력이 가미가 되었을 때 독해 점수는 결과가 나오죠. 이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여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부를 하신다면 법원직에서 좋은 결과로 2023년에는 반드시 웃는 시점이, 이 시점에 여러분들 웃으시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직 시험에 임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정이었습니다.